최재형 감사원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네. 네, 어떤 압박 준 적도 없고요. 누가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징계한 적도 없어, 네, 사실. 사실 대놓고 뭐 누가 부른 사람도 없는데 네, 갑자기 사표를 내고 이걸 던졌어요. 대선을 나간다고. 아이, 이 참. 상황을 놓고 국내 정치계 유력 인사 한 분께서 나라 꼴이 뭐가 되려고 공직자들이 이따위로 사표를 내고 대선을 나간다고 하냐 참 함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누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아이고, 지는 그냥 검찰총장 농담이야. 안 했나? 네, 한겨레 만평에 그러고 나왔더라고. 아이고, 네. 에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직자들이 나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고 나가려면 말이지 우리 당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물론 나와서 안 될 인물인 건 알아. 그렇죠. 근데 최재형이 누군지 알까, 사람들이? 몰라. 나는 결정적으로 아무도 몰라. 최재형이 아니, 이 사람 왜 나왔어? 지금 도대체? 지지율이 뭐 4%에서 15%까지 된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도 있는데 윤석열 빠지는 게 다 그리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려고 이 감사원장까지 출마하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최재형 씨는 지금 지명도로 봤을 때 개그맨 양재형만도 안 돼요. 뭐 물어봐봐, 양재형 국민들한테. 되게 유명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봐요. 최재형이 누군지나 아냐고. 모를 거야.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본인이 뭘 하겠다고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패착인 것 같고요. 아니, 나라에는 잘 된 일이죠.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에 안 앉아 있다는 건. 왜 빨리 나가지 그랬네. 나라에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버티고 앉아 있는 거 꼴배기 싫어 죽는 줄 알았네. 네, 아무튼 어차피 내디디신 걸음, 네,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차라리 출마를 해줬으면 싶은 사람이 네. 오늘도 결국은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죠. 네, 우리 재정 경제를 맡고 계신 홍남기. 홍남기 씨가 결국은 이제 80% 한정 지원으로 해갖고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당장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율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은 서운해요. 왜 하위 80%야?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100 중에 80이 하위라는 표현을 쓸 정도가 됐어? 왜냐면 20이 가지고 있는 돈이 80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위 20%를 제외한 전 국민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하위 80%로 말하면 내가 21등인데 성적이 하위권이란 얘기랑 똑같잖아. 그렇죠. 너무 기분 나빠 그 표현이. 근데 아마 물론 나는 21등은 아니에요. 네. 나도 21등이 아니어서 별 감흥이 없어. 우린 저 밑에니까 뭐 우린 난 상관이 좋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별 감흥이 없다니까. 20 언저리에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나 하위층이야 대한민국에서 네. 이렇게 오해를 사지 않을까? 무슨 오해예요? 아니 그러니까 21등이 그런 오해를 산다고. 오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이놈의 더러운 세상. 돈은 저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위 20%나 똘똘 뭉쳐가지고 하위 20% 네. 아니 그러니까 하위 80%나 똘똘 뭉쳐가지고 순간 하위 네. 20%인데 말을 못했네. 나도 들어가는구나. 하위 5%잖아. 너. 네. 하위 20만 돼도 살만해. 이 하위 80%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일로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상위 20% 안에 우리 편 별로 없어. 거의 없죠. 뭐. 아니에요. 그러지 마. 우리 지금 그럼 편갈르기 되나? 그럼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계세요. 꽤 계세요. 뭐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꽤 많습니다. 혹시 상위 20%에 속하셔가지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못 받으시게 될 분은 서운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받은 걸로 보태가지고 통 크게 사드릴게요. 대신 1번 찍는 걸로 해요 우리. 네. 아무튼 그렇고 갑자기.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는 115만 가구의 자영업자들 5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금액을 줄여갖고 전 국민 가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 안에서 이제 정부가 꼿꼿하게 이거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급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남기 말대로 적자 재정 안 하고 있는 돈 안에서 딸딸 긁어서 쓰기 위해서 이걸 맞췄습니다. 80% 맞췄습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기사에 나온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대신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최하위층에는 추가 지급도 준비가 돼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준비도 들어가면서 33조 원이라는 돈이 하반기 때 풀리게 됩니다. 네. 이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 맞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따져놓고 보면 몇 조 안 되는 돈을 아껴갖고 상위 20%를 안 줬느냐, 이걸 구분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가갖고,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부자 증세에 대한 논리가 나올 때 나는 국가에서 받은 거 없어.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기 위한 사전 공작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등 지급에 대한 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나중에 같이 벌었으니까 나눠 쓰는 것도 같이 나눠서 쓰니까 똑같은 식으로 당신네들도 국가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증세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그럴 때 나는 받은 거 없어. 고생만 열심히 했고 나는 내가 잘해서 스스로 번 거지 국가가 도와준 거 없어 하고 발뺌을 하기 위한 논리로 대기업들을 비롯한 일부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걸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전 국민 기초소득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관련한 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댓글에 잠깐 쓰신 분 계셨습니다만 상위 20%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체 합이 나머지 80%보다 높아요. 그러면 공평과세를 하자라고 나오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반반씩 내는 겁니다. 80%가 절반을 부담하고 20%가 절반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증시에 대한 균형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반반이라고 쳤을 때 가진 재산의 절반,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의 가치를 나눠서 본다고 치면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세의 원천적인 어떤 그 개념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스스로 세금, 미국 부자나 외국 부자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 우리를 증세해 줘라. 또는 이와 관련된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 정도를 떼줘도 현행 있는 제도 안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격차가 워낙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쉽게 말해서 부와 빈부의 어떤 그 격차라든지 지금 있는 사회적 그 빈부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 국민이 똑같이 60%씩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도입이 있어야 그 국민 기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확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지 걔네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 결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대선에서의 어떤 이제 공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찬반 논의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홍남기는 그렇게 가더라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20%에 소득해서 못 받으시는 분, 그래서 화가 나시는 분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이상 보상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새로운 다크호스 최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난 이거 수리 안 해줬으면 싶었는데. 아니 해주는 게 맞죠. 아니 그 이런 홍남기처럼 사람이 있으면 안 해주고 어떡해? 주저앉혀가지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유 안 해줘 주저앉히니까 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싫어. 그런가? 너무 화가 나 진짜. 그냥 주저앉히지 말고 발로 뻥 차버렸어야 했어. 해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 이거를 법에 있는 임기를 보장해준 신사도를 발휘하신 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게 뒤통수를 날리는 짓거리밖에 더 되냐고 이게. 그리고 최근도 아니지. 문 대통령 그 생애 통틀어서 누구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검찰 비난한 거하고 최재형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 윤석열한테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했어. 근데 최재형이 떠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문 대통령 욕이야. 그렇죠. 진짜. 그리고 최재형도 따져놓고 보면 법조계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냥 법비 중에 하나였던 거야. 응.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관료들 참을 때 이 법조계 출신 애들은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의 사례를 봤을 안 때. 돼요, 이거. 지금 뭐 최재형이 엄청나게 그 파급력을 일으킬 것처럼 언론은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흥행을 위한 쇼로 이용되는 것뿐이고 쇼죠. 막상 시장에 가놓고 보면 상품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뭐 김의겸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태극기 부대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했다. 청와대 있을 때에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 사람 어디로 갈지. 근데 나는 이제 이 고민을 해봐요. 과연 최재형은 윤석열과 협업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대립할 것인가? 협업 각을 못하지. 세우겠지. 나는 이제 이 그만두는 시점을 오늘이 이제 1시에 조금 있다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출마 선언일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협조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대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 시기를 딱 여기에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국민의힘 들어갈 거라고 뭐 이 사람 전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들어가서 대선 주자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놓고 먼저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건데 아마 국민의힘 안에 가면은 반겨줄 동료들이 계세요. 황교안 씨하고 홍준표 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오자마자 쫀득쫀득하게 밟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털린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씨가 오늘 이제 1시에 출마 선언 한다고 하죠. 공사했던 윤봉길 기념관에서 공사처 갖고 했던 아유. 윤봉길 기념관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을 열었다 그래요. 이걸 또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닫았나라고 보니까 받을만 하더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도 무지하게 SNS 담당관이 후져. 꾸적. 꾸져. 애가 저한테- 능력 부정이야.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또 전직 SNS 팀장이었거든요. 그 떨어졌잖아. 후보 캠프에. 그때 그 근데 후보 떨어졌잖아. 잘했어요 그때는. 너 일은 잘했는데 떨어졌잖아. 근데 이제 떨어졌잖아. 한번 내용을 좀 봤으면 해요. 이게 내용?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열심히 들여다 보시는 장면인데 나름대로 이제 뭐 샤프한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경 사진으로 쓰기엔 구도가 크다. 그러게 네. 지금 저 방바닥 네. 올드한 방바닥에다가 저 올드한 옷 아니 저게 입으시면. 17억짜리 거기야? 아파트의 방바닥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런 가구에서 산다고 치면 저런 가구와 저런 진짜? 방벽에서 거기야? 저기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란 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사실 김천래님께서 의심이 들어요. 네. 엑셀 공부 중. 엑셀. 엑셀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그 마우스를 저런 엉거주춤한 자세로 잡아서는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있거든요. 자 속에 뭐라고 했냐면 애처가. 그 야. 이분이 순애보야. 결혼을 당하셨으면서도. 야 네. 진짜 대단하다. 결혼 기간 내내 천은 50억 넘는 현금의 빌딩이 있는데도 남편한테는 2억 7천밖에 안 줬다.
근데 사실 2억 7천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뭐 2천만 원인가밖에 없었다잖아. 저 스님 소개 전에는 뭐 그렇지. 2천만 원. 딱 룸사롱 2번 갈 돈밖에 없으셨는데 지금 이제 2억 7천이라는 돈은 저거 순재 월급을 저기 모아갖고 한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저기 업무 진행비에서 슈킹 친 것 같은데 뭐 내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현금을 저 정도 넣고 한다는 건데 일단 발표 그거 아세요? 저기 오늘 저기 출마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날짜가 다른 날짜하고 겹치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 오늘? 어. 모르겠는데요. 삼풍백화점 사고이. 예, 사고 나는 날. 자기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 살면서 아이고. 나를 왜 오늘 같은 날을 잡았는지 되게 소름 그러게. 끼치지 않아요? 뭔가 좀 어우 씨 소름. 나를 잡아 이걸 스님이 잡아줬으면 스님이 안 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님은 일단 뭐 애처가는 그렇다고 칩시다. 네, 애처가 맞긴 맞죠. 네. 아니면 이제 맞긴 맞는데.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경처가인지 모르지만 네. 지금 아름다운 사랑하고 계시니까 어찌 됐거나 그 많은 그 술 좋아하던 윤석열 씨를 가정에 안착시킨 분이 줄리시니까 네.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보는데 난 그 밑에서부터 이거는 100% 공보 담당관이 IQ가 떨어지는 공보 담당관이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한 단어씩 볼까요? 네. 네. 국민 마당새. 음. 그다음에 아메리칸 파이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중요한 게 국민 마당쇠라고 얘기하기에는 국민 폭력배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 누구도 붙여주지 않는 걸 스스로 자칭하는 것도 우습고요. 아메리칸 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지? 그 원뜻을 좀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왜 쓴 거예요? 원래 아메리칸 파이가 그 미국 영화도 있으면 청소년 영화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청소년들이 자위할 때 그 아메리칸 파이에 그 그런 영화, 거거든.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있었거든. 아.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식 속어로 따지고 보면 그쪽에 연관돼 있는 슬랭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왜 아메리칸 파이를 갖다 찍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 애처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죄송합니다. 네. 네. 네가 요즘 독이 올랐구나 혀에.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토리 아빠 다비 집사. 그러면서 개를 한 마리 이제 개 끌고 간 거. 안고 찍었는데 개하고 거리 관계가 굉장히 멀어요. 뭔가 마음이 멀찍하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이 최악이었어.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 네. 이야, 내가 그 엉덩이 탐정이란 만화를 보면서 저렇게 혐오스러운 캐릭터를 왜 만들었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본인은 저걸 닮아가지고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정말 이런 식의 소개를 저렇게 단문적으로 쓰는 걸 보면서 아유. SNS 담당관이 안티였다. 대놓고 역반응하려고 이 써준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열었다가 지금 또 닫았대요. 네, 닫았고. 아니 딱 봤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기 시작하니까 결국 닫았겠지 반응을 보고. 아이고 참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놔뒀지 이렇게 하는 거를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아무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일단 뭐 홍준표 씨가 대놓고 물어뜯기 위해서 황교안 씨랑 합을 맞췄어요. 이러다 둘이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책임질 거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린 준석이한테 당내 중진들이 야 홍준표 저 말 좀 조심해라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하세요. 직접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쫄아갖고 있는 어린애한테 네가 가서 홍준표한테 얘기해서 입 좀 다물라고 해. 그걸 왜 준석이를 시키고 그래요? 우리 준석이는 그런 거 하는 애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준석이 그런 말 했거든요. 밖에 있는 그 후보들 뭐 욕하는 거 좀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얘기한다고 누가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너 준석이 자꾸 너 그렇게 하면 너 오늘부터 경찰에서 너 수사 들어갔어 지금 병역 비리로 검찰도 아니고 이거 누가 막아줄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개기는 거야. 너 그거 시켜놓고 사람들이 너 뒤에 있는 어른들이 너 등 떠밀어서 지금 절벽에서 떠밀고 있어 지금. 밀어준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좋은 방향으로 밀어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지. 네. 아무튼 이쪽 집구석은 정말 가면 갈수록 가관이고요. 네. 앞으로 온갖 후보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복마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나경원 여사께서도 출마를 또? 출마를 준비하고 무슨 계신데요. 다 출마해. 연세 출마마야 걔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출마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출마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그렇지. 지금 현재로서 유일한 직업이자 취미가 선출직 출마야. 출마하기. 그렇기 우리 때문에 우리 아들 현조도 엄마 때문에 군대 갔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우리 아들 하늘 내가 풀어줘야지. 출마라도 해야지. 도대체 뭐야, 그게. 그럼 이제 현조가 군대 말뚝 박는 거 아닐까? 엄마를 돕기 위해서. 네. 출마 중독이라고. 어디 있는지는 알고 싶다. 아무튼 그래서 나경원도 이미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출마는 못 참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재형을 사세행이라는 곳에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감사 뭐 이런 거를 사실상 지금 감사원에서 그 주어진 지금 임기를 안 마치고 나와가지고 거의 국민의힘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표적 감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렇게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표적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뭐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해직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독직 행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는 어떻게 진행할까 싶고요. 공수처도 지금 이제 그 부인과 장모에 대한 윤석열 부인과 장모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벌써 배신을 다 때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검사 꼬리 자르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임은정 효과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있대대. 근데 내봤자 3명 뭐 냈고 뭐 그렇던데. 아니, 그 밑에 이제 줄줄 나오겠지.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시진핑이 썼던 수법이 있어요. 상해 시장 갔을 때 지금까지 앞으로 니들이 잘못하는 게 지금까지 니들이 잘못했던 거를 솔직하게 반성문과 함께 자백문을 써내면 내가 이걸 묻지 않고 니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다. 넌 살려준다. 너는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잘리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와 관계돼 있는 상하이방 50만 명의 윗사람이 잘렸습니다. 이 진실이에요. 네, 상해 시장 가서 상해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어. 네. 그래서 현직에서 일했던 공무원들한테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까 그동안 한 짓에 대해서 사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써. 그러니까 저는요 누가 시켜가지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웃대가리를 3년 만에 50만 명을 잘랐다는 얘기죠. 자, 우리 검찰도 이렇게 한번 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자정해야지. 그렇게 시진핑 따라하는 거 말고 포장을 잘해야지. 우리 검사들, 일선의 검사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리 이제 위에 좀 바꾸신 우리 임은정 검사님께서 우리 후배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 그래. 일일이 1600명을? 아니, 거기 이제 핵심 애들 있잖아. 면담. 핵심 애들만? 핵심 애들 다 알죠. 그래서 불러서 힘들지. 그래서 조금 치아하려고 불렀어. 차 한잔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언니가 좋은 얘기 말로 할 때 들어. 그러면서 근데 이문정 검사님은 되게 소프트하게 말씀하세요. 말은 말랑말랑하게 있는데
누나가 기가 세 보이는 누나야. 아니 일을 열심히 약간- 하시는 거지. 그냥- 약간 눈빛이 문희정 닮았어. 네, 그래서 무서워. 그런 눈 가진 여자분이 물어보면 마치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자백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거든. 글쎄 자백을 네. 하면 살려주기는 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문정 검사님이 너무 저기 말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검사님 앞에서 다 없는 것도 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눈은 무서운데 입은 부드러우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겁에 질려서 모든 걸 자백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검찰도 사실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 지켜야 하는 게 이게 검찰 조직 입장에서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정치적 중립 맨날 얘기하다가 이제 총장이 바로 지금 선거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감사원도 똑같아요.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장에 대해서 전직 감사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거.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때까지 한 게 다 정치적 입장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최재형이 시킨 게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 멀쩡한 감사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이 시켜서 했던 수사가 결국은 이 뭐 정권에 대해서 내부 반란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냐? 내가 지금 그러면 그리고 반정부 세력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거냐? 그렇지. 라는 느낌밖에 안 되잖아. 감사원장이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감사원을 이용한 부려먹은 거죠. 거잖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국가기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감사원 내에서 사실은 이 자기가 감사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맞아요, 자기 관리 맞아요. 열심히 하면서 다니신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은 뭐 좀 실패한 감사원장이 하겠지만 이회창 그 전 대선 후보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일 청렴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없어. 이제 그런 거 없어진 거야. 최재형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선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니들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그 부조리와 적폐들이 지들이 살아남을 마지막 구멍이다 생각하고 전부 다 국민의 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명만 깨우쳐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말이 없으신 우리 상계동 F4의 큰형님, 네. 우리 철수 형님께서 아이고 잊고 있었네. 잊고 있었지? 잊으면 안 돼, 그분의 역할을. 아유 그 사람 있다는 걸 내가 까먹었네.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등장하셔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까뭉개 주셔야 됩니다. 철수 형님 뭐 하고 계세요? 준석이가 자리 깔아놨을 때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안 그러면 지금 저기 영진이랑 저기 그 카를로스 홍이 그 자리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만나갖고 얘기도 잘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치고 들어가서서 홍준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으시라고 정말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아직 본인이 등장할 타이밍이 아니야. 이제 아무도 안 밀어줘요. 아무도 추천 안 해줘요.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 돼. 능동적으로. 그렇지. 타이밍이 없어. 이제 타이밍 없어요. 네, 없어. 지금 저 철수형 밀어주기보다는 세훈이 다시 끌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리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계동이 한번 이 기회에 한 20년 해먹어 봅시다 좀. 응? 뭘? 여당은 못해도 야당이라도 한 20년 해먹어 보게. 야당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20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가만히 안에서 있으면 장을 해야지 우리 상계동계가. 응? 우리가 돌아가면서 대선 후보하고 국민의 짐 대표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짐을 상계동의 것으로 만듭시다. 네. 네, 이수신 장군님께서 뛰어라고. 빨리 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도 안 맞는 곳에 위장 취업했다가 그거를 다 이용하고 나서 뻥튀기로 지지율만 올리고 그러니까 사퇴한 꼴이 됐죠.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은 이런 사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갓김치. 이 물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언론이 이 상황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빨게 되는데요. 아니 무슨 파도 미담이래. 그러니까 아니 실컷 하라 그래. 제정신인가 진짜 언론. 결국 모든 생선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일단 도마 위에 올라오고 난 데부터 시련의 시작이니까 일단 잘 꼬셔서 양어장에서 꺼내서 이제 도마 위에 올리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면 이 얘기 막 계속할 건덕지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안 해도 이제 홍준표 어르신께서 그렇죠. 다 해줄 거야. 다 스스로 서로 무슨 뭐 피라니아와 가물치의 대결처럼 그렇지. 서로 묻어뜯고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하나 또 왔네. 네,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어제 뭐가 뉴스가 계속 떴냐면 배현진이 이 문준용 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문준용 씨가 뭐 이렇게 면접할 때 문준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떴잖아요. 배현진 씨가 문준용 내가 문준용입니다 하고 인사한 거를 배현진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배현진이 문준용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녹취록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이 이거 대회비인데 문준이 어떻게 알았냐 이거 해라 막 난리쳤거든요. 그거 곽상도가 낸 거야라고 해서 그러면 대회비를 곽상도가 어떻게 빼냈냐가 지금 이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배현진 것만 나오고 기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곽상도가 검찰 쪽 라인 통해 가지고 빼낸 거지. 조국 가족 뭐 개인 신상 기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웬만한 그 대통령 가족의 신상 기록을 미리 빼낸 거야. 주민등록등본부터 시작해 갖고 그 저걸 다 사람 뺐단 국회의원 말이야. 해서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빼가지고 자기가 이미 그걸로 해갖고 공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안 팠거든 출처를. 그리고 이거를 주간조선인가 월간조선에서 이거를 뭐 스캔본까지 떠가지고 곽상도 거를 그래가지고 보도까지 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서 곽상도가 들고 나왔던 그 표창장 복사본 나중에 이제 박지원 그 당시 의원 핸드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그런 본인들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네, 어제만 해도 그래서 문준용 씨가 뭔가 데뷔를 어떻게 봤지? 이거였는데 생각했는데 배현진으로 인해서 이제 곽상도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럼 네. 이제 배현진이 곽상도한테 물어야지. 야, 네 데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야지. 그럼 곽상도한테. 훨씬 직급도 높은데 아랫사람한테 당연히 물어야지. 상도 씨
계급장 떼고 물어볼게. 그거 어디서 났어? 상도 씨 그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얘기 못하면 내 입장이 좀 곤란해. 상도 씨가 이거 좀 해결해줘야 되겠는데? 네. 라고 간다는 거죠. 정말 상도 씨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고 싶을 거야. 진짜 짜증날 거예요. 배현진 저거 내가 깼는데 내가 깐 거를 저거를 왜 들고 나와? 이렇게 네.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 그래. 왜 자꾸 하라 그래 이런 애들한테는. 아니 할 때마다 이런 무슨 뷰응 같은 짓이야. 이런 활동을 해줘야 쟤들이 멘붕이 오지. 아니 난 그리고 기분 되게 더러운 게 어쨌든 나도 전직의 아나운서인데 이 여자 아나운서의 머리 텅텅 비어서 이딴 소리 듣기만 들으면 전형적인 짓거리가 배현진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나 너 배현진한테도 전화 온다 문화나한테? 뭐라고? 언니 나 싫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오냐 이거 사. 네. 겁나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배현진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다. 같은 MBC인데 꼭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정치 얘기할 때는 네. 굉장히 좀 하면서도 불편해. 화가 나. 화가 나. 네. 네.